일용직 사원 등록 메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용 근로자의 인적사항 및 급여 지급 방법을 입력하는 메뉴입니다. 일용직 사원의 사원번호, 성명을 입력을 하고 등록한 사원의 세부 인적사항을 입력을 합니다. 임금 지급 사항은 일용직 사원의 임금 지급 방법을 매일 지급 또는 일정 기간 단위 지급인지 선택을 하고 임금액 및 4대 보험 등을 미리 입력해 놓으면 일용직 급여자료 입력을 보다 쉽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인적사항을 등록을 합니다. 첫 번째는 사원 번호 코드를 입력을 합니다. 사원 코드는 숫자 또는 문자를 이용하여 10자 이내로 입력을 합니다. 숫자와 문자를 혼합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사원명을 입력합니다. 부서는 일용직 사원을 부서로 관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초정보관리에 부서 사원 등록에서 부서를 등록을 해주셔야 되고, 부서가 등록이 되어 있으시면 F2번 코드 도움을 통해서 부서를 직접 입력해서 설정합니다. 다음으로 관리사항 등록입니다. 관리사항 등록은 첫 번째로 입사 연월일을 입력을 합니다. 사원의 입사 일자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일용직 급여자료 입력에 입력월에 해당 조건에 영향을 미치므로 반드시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입력을 안 할 경우에는 해당 사원이 조회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입력을 꼭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퇴사 연월일은 사원이 퇴사를 했으면 퇴사한 일자를 입력을 합니다. 다음으로 내국인 구분입니다. 내국인일 경우에는 1번, 외국인일 경우에는 2번을 선택을 하며, 외국인으로 설정을 하게 되면 국적과 체류 자격을 직접 F2번 코드 도움을 통해서 설정합니다. 내국인으로 할 시에는 국적이 자동으로 대한민국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는 내국인일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입력을 하면 되고, 외국인일 경우에는 외국인 등록번호와 여권번호를 입력을 합니다. 주민번호를 잘못 입력한 경우에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이 빨간색으로 오류를 표시를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입력을 합니다. 다음으로 체류 자격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일 경우에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주소는 이제 우편번호 F2번 코드 도움을 통해서 주소를 검색을 한 다음에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화번호와 핸드폰 번호, 이메일 주소는 관리 선택사항으로 관리를 하시려고 하면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체은행과 계좌번호, 예금주까지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현장을 관리를 하신다고 하면 현장도 F2번 코드 도움을 통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이 현장 같은 경우도 기초정보관리에 현장 등록이 되어 있어야만 현장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관리 직종도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용보험 직종도 이제 F2번 코드 도움을 통해서 해당하는 직종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임금 지급사항 등록입니다. 임금 지급 방법은 이제 매일 지급과 일정 기간 단위 지급 중에 해당 지급 방법을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임금 지급 방식을 이제 1급인지 시급인지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임금액도 같이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연장수당이 있을 경우에도 이제 연장수당 지급 방식과 연장 금액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14번부터 17번은 이제 4대 보험 관련입니다. 그래서 일용직 사원의 경우 4대 보험을 만약에 징수를 하신다고 하면 해당하시는 4대 보험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기준소득과 보수월액까지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시로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기준소득에 맞춰서 연금액이 계산이 되고, 보수월액도 마찬가지로 입력을 하면 보수월액에 맞춰서 금액이 자동으로 건강보험료율, 국민연금료율에 따라서 자동으로 계산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용보험도 공제를 할 것인지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공제를 하신다고 하면 공제 방식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8번 개정 과목입니다. 일용직
급여 자료를 입력을 하고 전표를 발생 시에 사용할 계정 과목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기본값은 이제 604번 임금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조 경비일 경우에는 이제 F2번 코드 도움을 통해서 검색을 해서 504번 임금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거주 구분과 이제 사용 여부도 이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기능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F3번 주민등록번호로 검색하는 기능입니다. 등록된 사원이 예를 들어서 많을 경우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민번호로 등록된 사원을 검색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 이제 검색이 되면서 해당하는 사원이 검색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메뉴에서 컨트롤 F를 누르게 되면 공통 찾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F4번 주민등록번호 오류만 보기를 통해서 주민등록번호가 오류인 사원 데이터들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전체 데이터 볼 때는 똑같이 F4번 전체 데이터 보기를 통해서 다시 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금 지급 방식을 일괄적으로 변경할 때는 임금 지급 일괄 변경 탭에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이 임금 지급 일괄 변경 옆에 역삼각형 키를 눌러주시게 되면 이제 고용공제, 산재공제, 이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직종 일괄 변경, 다양한 일괄 변경 기능키가 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엑셀로 만약에 작성한 내용이 있다고 하면 엑셀 자료 올리기를 통해서 이제 엑셀로 작성한 데이터를 이제 일용직 사원 등록 메뉴에 반영을 할 수가 있고, 반대로 이제 일용직 사원 등록에서 등록한 내용을 엑셀로 간편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F8번 엑셀로 간편 저장을 클릭을 하게 되면 엑셀로도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